안녕하세요. 2017년 7월 6일 목요일 피노910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눈에 띄는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눈에 띄는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필리핀 대법원에서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국가 생존을 위한 긴급 조치였다는 판결을 내렸네요. 이로써 두테르테 대통령은 IS 추종 세력인 마우테 그룹을 척결하기 위해 내렸던 계엄령에 대해서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되었군요. 대법원의 법관들이 모여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요. 정작 이 계엄령과 국지적 내전 상태인 이번 사태를 하루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가 어디서 모여서 그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우리나라 대통령 소식입니다. G20 정상회의 참석차 독일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지난주 미국 방문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고 오늘은 또 중국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갖게 되네요. 일촉즉발의 한반도 상황에 그 해법을 찾아가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필리핀 전문 팟캐스트 방송 피노이910을 어떻게 만나고 계시나요? 피노이910을 만나는 4가지 방법. 먼저 스마트폰에서 팟빵 어플을 설치한 후 피노이910을 검색해 구독하세요. 페이스북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피노이910과 친구가 되세요. 유튜브에서는 피노이910의 그날의 방송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톡에서 PINOY910 피노이910을 친구 추가하세요. 오늘은 앞서 페이스북과 SNS를 통해서 공지를 해드렸던 것처럼 얼마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동생을 잃게 되신 이영수 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전화 연결 상태가 좋지 못해서 잠시 통화가 끊어졌는데요. 그 부분을 제외하고 특별한 편집 없이 전체 내용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들리시나요? 예. 저 잘 들립니다. 네네. 잘 들리세요? 네네, 잘 들립니다. 예. 사실은 제가 지금 오늘 조금 마음이 좀 무거운 상태로 이거 어떻게 처음에 말씀을 드려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예, 먼저 이제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 본인 소개를 좀 잠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필리핀에 살고 있는 이영수라고 하고요. 네. 얼마 전 친동생 사고로 관련 글을 올렸었고요. 그래서 지금 팟캐스터 피노이 910 네. 운영자님께서 연락을 주신 거죠. 잠깐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네. 먼저 말씀하신 그 동생분의 사고에 대해서 네네. 제가 이게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말씀인데, 네네. 이런 것들이 좀 교민사회에 다른 분들이 인식을 하고 이런 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좀 어려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먼저 그 동생분이 당하셨던 그 사고가 네. 언제 있었던 거죠? 지금 6월 20일 날이고요. 예. 예, 6월 20일 날 새벽 3시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6월 20일이면 한 보름쯤 전 얘기네요, 그죠? 네네, 그렇죠. 예. 그런 사고가 어떻게 된 거예요?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집안에 혈압이 좀 내력이 있어요. 근데 동생은 운동을 많이 하고 건강 관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혈압 생각을 못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날 밤 친구들이랑 술을 마실 때도 목이 아프다, 피곤하다는 등 전조 증상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친구들이랑 만나고 그날 웬일인지 그냥 원래 그런 친구가 아닌데 새벽에 맥주를 한 잔 더 마시러 나갔던 모양입니다. 근데 아는 사장님 계신 바였고요. 그 바에서 갑자기 쓰러지더랍니다. 그리고 병원을 이송을 했는데 거기 아는 사장님이시다 보니까 바로 병원을 데리고 갔나 봐요. 마닐라 닥터스로. 그리고
병원에서는 뇌출혈이라고 판단을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CT 촬영을 했었고, 예. 예, 예. 근데 문제는 거기서 아무런 후속 조치를 안 했다는 거죠. 연락을 한다고 좀 가족들을 찾아본다든지 아는 지인들 찾아본다든지 하는 연락을 하지 않았던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그날 새벽에 네. 이제 그 몸이 좀 컨디션이 조금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네네. 바에서 이렇게 갑자기 그렇게 쓰러지신 거네요. 네네네. 그래서 그러면 그 병원으로 옮겨주신 분은 그 바에 계신 분이 옮겨주신 거고요. 네네. 바의 사장님께서 중국계 필리핀 사람 같은데, 그 사장님이 저희 동생을 잘 알고 지냈나 봐요. 아, 그러다 평소에 보니까 알고 지내신 그 사장님이셨네요. 네네. 단골 가게였나 봐요. 예, 예. 그래서 병원을 데려다 줬고, 병원에, CT 촬영 사진 5시경이었는데, 5시에 이현수란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새벽 5시요. 네네. 네네. 동생랑 국적을 얘기를 해줬나 봐요. 그 중국 회장님이 그 병원 측에다가. 네. 예, 그리고 그 병원에 맡기기가 불안했는지 동생 지갑이랑 동생 휴대폰이랑은 동생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그 콘도 관리실에 갖다 맡겼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 처음에 그 동생분을 병원까지 데려다 주시고 그렇게 하신 분 입장에서는 그분은 이제 네네. 그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일들을 그렇게 처리를 해주신 거네요. 네네, 응급실까지 데려다 줬고, 저희 입장에서는 고마우신 분이죠. 그러네요. 응급실까지 데려다 줬고, 인적 사항도 다 알려줬고, 국적까지도 알려준 상황 같아요. 아, 그러면 혹시 그때 가족에게는 연락이 없었나요? 가족에게 연락도 없었고요. 그리고 아마 뭐 연락처가 없었겠죠. 병원 측에서는 저희한테 연락할 길이 없었겠죠. 근데 저기 대사관 쪽에도 연락을 안 했었고요. 아무 연락 조치를 안 했었어요. 병원 측에서 네네. 혹시 그 병원으로 옮겨주신 그 사장님이 그 네. 핸드폰 이제 이렇게 핸드폰이나 기타 소지품을 갖고 계셔서 거기에서 혹시 그 핸드폰으로 가족들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시기는 어려우셨을까요? 휴대폰에 패턴이 잠겨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풀 수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갑 속에는 뭐 저희 개인 연락처들이 없었으니까 연락할 방법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단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드민에 가서 저기 아파트 어드민 가서 지갑 이 사람에 관련된 연락 좀 할 수 없냐고 하니 아니다 보니까 본인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정보들을 안 알려주고 있어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사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가족들에게 더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길이 없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네네네, 그렇죠. 그러네. 그러면 이게 병원에서 아까 그 5시경에 CT가 네네. 촬영됐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파악이 되신 거죠? 저희가 발견했을 시점에 CT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예. CT 촬영을 했던 것 같고요. 예. CT 촬영한 시점은 5시 조금 넘었을 때입니다. 거기 속에 이름이 영문 이름 정확하게 이현수라고 적혀 있었고요. 생년월일은 파악이 안 돼서 그런지 그냥 자기들이 대충 계산했을 때 89년생 정도로 봤나 봐요. 89년 1월 1일로 체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는 병원 측에서도 환자가 들어왔을 때 네. 이 사람의 그러니까 아까 옮겨주신 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도 있었겠지만 그 기본적인 신원 파악 정도는 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갑 속에 동생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카드, 액세스 카드가 있었거든요. 저기 입주민들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카드가 있었거든요. 네네. 거기에 이현수란 이름이 표기되어 있어서 그걸 보고 알았나 봐요, 신원을. 그러면은 형님은 그러면 이 동생이 그런 상황인 거를 어떻게 파악을 하신 거죠? 아침에 동생이 연락 받았고요. 예. 평상시에 그런 적이 없는 동생인데 1시간이 넘도록 출근을 안 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직원들 동원해서 경찰서, 병원 다 연락을 조치를 취했고요. 동생 친구들한테 연락을 했더니 동생 친구 중에 한 명이 동생 휴대폰을 전화를 다시 해봤나 봐요. 예. 근데 그때 그 아파트 관리실에서 충전을 하다 전화 온 걸 받고 상황 설명을 해줬대요. 그래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저희 동생이 입원한 병원이랑 저희 가게랑 걸어서 한 5분 거리예요. 예. 그래서 바로 달려갔죠. 아이고. 그럼 그 시각은 그럼 몇 시 지금 이제 발견해서 병원에 제가 가족들이 발견한 시점이
예, 정확하진 않지만 11시 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술이 12시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그 처음에 그 사고가 나가지고 한 거부터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 시간이네요. 많이 흘렀죠. 제가 알기로는 뇌출혈이 골든타임이 3시간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예, 근데 그 골든타임도 놓쳤고, 사실 수술해서, 회복되기는 힘든 시점까지 간 거죠. 아, 그러면 5시에 병원에 그러니까 CT 촬영을 한 게 5시였으니까 이미 병원에서도 네네. 5시를 전후해서는 아, 이 사람의 그 뇌출혈이 있었을 것을 이미 병원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었던 상황인 거죠. 그럼 그 시기에는. 네네, 그렇죠. 그래서 CT 촬영까지 다 한 거겠죠. 그런데 왜 병원은 그때부터 그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을까요? CT만 촬영해놓고. 지금 저희가 원하는 게 그건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하지 않고 있고요. 아, 병원 측에서요? 네네, 지금 대사관에서 공문을 보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폴리시라든지, 그런 룰이라든지를 알려달라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대사관에 연락을 해야 되는 건지, 가족들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대사관 측에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답변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네네. 이 병원 측에서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는 게 먼저인 건지 아니면 이제 네네. 환자의 상황이 급박하니까 네네. 뭐 이제 이게 좀 제가 이 필리핀에 관한 선입견이 있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이를테면은 병원 입장에서 이 사람이 뭐 만에 하나 뭐 병원비를 네네. 지불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든지 그러면 네네. 혹시라도 그냥 인간적인 생각에 좀 네네.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필리핀에 있는 외국인이고 한국 사람이고 네네. 그래서 사실은 뭐 병원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필리핀 병원 측에서도 그렇게 과연 이게 그런 병원비 때문에 걱정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네네. 병원 측의 어떤 그 규정 그 방향이 네네. 이게 가족들에게 먼저 신원을 파악하는 게 먼저인 건가요? 아니면은 응급 조치를 먼저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아직 연락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라도 이 급박한 상황이니까 환자를 치료를 하는 게 먼저인 건가요? 병원 측 입장은 어떤가요? 제가 대사관 통해서 들었을 때는 네네. 대사관에서 보건복지부 한국 같으면 보건복지부 같은데 문의를 해봤다고 합니다. 네네. 근데 이 나라는 거의 다 사립이기 때문에 예. 병원 자체 규정으로 자체 룰대로 한다고 하고요. 예. 병원에서 판단을 했을 때 지불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면 아마 치료를 안 해주고 하는 경우들이 있나 봐요. 저희 동생뿐만 아니라 다른 케이스에서도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고요. 그게 아마- 지금 네. 아까 그 마닐라 닥터스 거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적인 필리핀 병원들이 그렇다는 건가요? 일반적인 필리핀 경우가 그런 것 같고요. 마닐라 아. 닥터스 같은 경우에 그런 케이스가 몇 번 있었나 봐요. 예. 가족이랑 연락이 안 돼서라든지 병원비 지불 능력이 안 될 거라고 판단을 해서 치료를 하지 않은 경우들이 좀 있었나 봐요. 이게 참 문제네요, 진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네네. 제가 도착해서 당시만 해도 병원비가 지금 병원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걸었어야 됐어요. 네네. 보증금을 제가 50만 페소 한국 돈으로 1,250만 원 정도를 걸었어요. 그게 걸리기 전까지는 수술 진행을 하지 않았고요. 예. 예. 아무래도 금액이 비싸다 보니까 수술비라든지 치료비가 비쌀 거를 생각을 했을 거고요. 그래서 아마 수술 진행이라든지 긴급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그 50만 페소라는 게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게 사람의 네네. 그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네네. 제가 이거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참 모르겠네요. 참 정말 네네. 이게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도 제가 이런저런 궁금한 사항들을 지금 유가족에게 네네. 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만 이게 네네. 참 근데 만약에 당신들이 진짜 돈 때문이라면 그 병원 측에서 네네. 돈 때문이라고 하면 대사관에 연락을 하고 분명히 국적이라든지 네. 어차피 뭐 한국 사람 아니면 자기들이 국적을 파악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한국 사람 아니면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인데 네. 대사관 그 세 통의 연락만 했었어도 대사관에서라도 내가 지급 보정할 테니까 이현수라는 사람 한국 국적자 내가 지급 보정할 테니까 수술 바로 진행해 주세요 할 수도 있었을 거고 그러게요. 예, 아니면 교민들하고 저희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카카오톡이라든지 사이트가 있으니까 네. 연락을 줬으면 이현수를 찾는다는 공고만 떴어도 이현수를 아는 어떤 사람이라도 저한테 연락이 와서 바로 달려갈 수 있는 거리였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측에서는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후에 알게 된 사실인데 대사관에 연락을 하긴 했었대요. 언제쯤 그 시간이 그 시간 예. 제가 도착하는 시간하고 비슷한 10시에서 11시 사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사관 측에서 얘기하기에. 그러면 CT를 촬영하고 나서도 한 5시간, 6시간 정도 이후에 훨씬 일이 지나고. 된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초기에 사건이 발생한 거로부터는 거의 한 그때는 10시간 안한 가까이 거죠. 예, 네, 맞습니다. 지난 시간이 되고요. 네네. 아, 이게 뭐 그 병원 측의 어떤 규정상으로는 병원비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병원에서 그렇게 그냥 병원비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기에는 저희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어, 연락만 줬어도 예, 예. 동생이 이렇게 허망하게 죽지는 않았을 건데. 그러게요. 저는 네. 물론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이 그렇게 일을 당하시는 경우도 안타깝지만 이렇게 젊은 네네. 분이 저는 사실은 제가 처음에 이 글을 접한 게 페이스북에서 글 올려주신 거를 읽고 제가 이 글을 접했는데 너무 좀 마음이 네네. 황망하고 해서 저도 네네. 그렇습니다. 이 이후에 그럼 대사관 측에서는 어떻게 지금 이런 일에 교민들이 사실은 현지에서 이 교민들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이 교민 한 개인이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네네. 처리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네. 네네. 그렇죠. 예, 예. 대사관 측에서는 어떻게 좀 도와주시고 계신가요?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동생이 목숨이 붙어 있었을 때는 살리려고 제가 애쓰다 보니까 아무런 정신이 없었고요. 예, 예. 그리고 그러셨겠죠. 갑자기 죽고 동생 장례 치른다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동생 장례를 치르고 나서야 그제서야 제가 이제 대사관 쪽에 연락을 좀 취해봤어요. 예. 페이스북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연락을 좀 드려봤더니 그제서야 그 다음날에 제 연락을 보고 연락 오신 게 아닌 것 같고요. 예.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을 오셔서 제가 아는 사람이 대사관에 근무를 하고 있어서 그분한테 연락을 드렸었다. 그래서 그분이 연락을 주실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예. 연락이 오셨는데 어떻게 된 상황인지를 제가 6분 정도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고요. 네네. 통화로 예. 통화입니다. 만나서도 아니고 6분 정도의 통화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게 그러니까 처음 근데- 필리핀 대사관하고 처음 접촉하신 거네요, 그러면. 네네, 맞아요. 그 통화가 예. 행정관이라는 사람이랑 통화를 했고요. 예, 예. 영사나 뭐 직접 연락 오신 것도 아니었고요, 그때 당시에. 네. 그리고 40분 만에 문자로 답변이 왔더라고요. 자기들이 관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형사 고발하시고 그리고 재판을 통해서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 쪽 병원 측 과실이 밝혀졌을 때 대사관에서 나서서 도와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 거의 끝입니다. 이게 사실은 한국에서도 의료 과실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네네. 그 피해자인 그 가족들이 증명을 해낸다는 네. 게 혼자서 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데 네, 그 정말 어려워요. 지금도. 예, 교민들이 그 필리핀에 있는 그 병원을 상대로 의료 과실에 대해서 재판을 걸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유죄 판결을 받고 나면 그 후에 이제 대사관에서 무엇을 할 수 있다. 네네. 그것도 40분 만에 답변 온 문자로 답변이 왔더라고요. 그게 끝입니다. 저를 만나서 상담을 한 것도 아니고요. 그 이후로도 전혀 병원에 이렇게 진짜- 네. 만나거나 하신 것도 없었어요? 그 이후에 예, 예. 제가 동생 사망 서류 때문에 대사관을 공정받을 일이 있어서 대사관을 방문했어요. 그 다음날에. 예. 그리고 대사관에 가서 내가 그 행정관을 만나고 싶다 예. 하고 해서 그 행정관은 외건이었고요. 다른 행정관이랑 만났어요. 네네. 그리고 다른 행정관이랑 만나고 있는 사이에 파사의 담당 권건아 영사님이 오셨고요. 그리고 영사님이랑 미팅을 했습니다. 미팅을 했고 예. 이제 영사님도 그 내용을 파악을 하시고는 호의적으로 저희 쪽에 도움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 영사님이 말씀하시는 도움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혹시? 이 사항에 대해서 병원 측에 과실이 있는지를 일단 자체적으로 진상조합 파악을 해보고 예. 그 내용이 맞다고 했을 때 우리가 대사관에서 할 수 있는 외교 채널을 통해서 항의를 해 나가겠다고 하셨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각 병원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병원들의 자체 규정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공문을 보내달라고 협조 요청을 좀 했답니다. 그게 지금 대사관에서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최선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안내를 해주셨던 건가 보네요. 네네. 그리고 저희 쪽에는 경찰 조사를 요청을 하고
그러고 나면 그 담당 경찰서 연락처를 보내주면 공문을 보내겠다고 저 수사를 제대로 해달라고 촉구를 한다고 그렇게까지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렇겠죠. 예. 저희 한국이랑 좀 틀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 변호사 통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 병원 측 과실이 발견되지 않으면 저희가 수사 요청 자체를 할 수가 없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조사를 시작을 하기도 어려운 거네요. 네. 저희가 그 잘못된 점을 먼저 파악을 하고 경찰에 수사 요청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국처럼 그냥 고소장만 쓴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저희 변호사하고 다시 미팅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어제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미팅을 하기로 했는데 CT 촬영 사진을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의사 차트 초진부터 사망할 때까지 차트 내용을 보면서 그 병원에 가실 점들을 파악을 해 나가야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차트나 이렇게 증거로 사용될 자료들은 확보를 해두신 상태인가요 지금? 담당 의사가 없어서 내일쯤인가 아마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인가 내일쯤에. 그건 이제 요청하면 병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자료긴 하네요. 그래도 그건. 네네. 아마 주겠죠. 예. 안 주면 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아이고 참. 이게 제가 제 쉽지가 않은 일인데, 그렇죠. 저 혼자서 쉽지가 않은 일인데 대사관에서 같이 좀 움직여주면 그렇죠. 쉽게 해결할 수도 있는 건데 혼자서 일단 다 하고 나중에 도움을 준다고 하시니까 이런 일이 다시 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교민들한테도 관광객들한테도. 맞습니다. 예. 제가 사실은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물론 지금 현재 일을 당하신 분들은 제일 첫 번째 그 피해자이시긴 하지만 네네. 사실은 필리핀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필리핀에 생활하고 계시는 교민들뿐만 아니라 필리핀을 방문하시려고 하는 여행객들도 다 잠재적 피해자일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누구한테 어떤 이런 일이 생길지 모르는 일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야말로 사고인데 이 사고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어떤 안전장치들인데 이런 것들이 너무 좀 무책임하다고 해야 할까요? 이런 너무 방치돼 있는 느낌이어서. 그렇죠. 혹시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예. 동생을 살릴 수는 없다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똑같은 일로 이렇게 허망하게 사람이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저희 수많은 교민들, 수많은 이 나라에 가장 많이 관광 오는 사람들이 한국 방문객들인데 갑자기 바에서 맥주 한잔 마시다가 이렇게 쓰러졌는데 구속 조치가 안 돼서 가면 안 되잖아요. 예.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끔 만들자고 도와달라고 이 나라에 그런 법이 없으면 만들어 달라고 이 나라의 병원들이 그런 룰이 없다면 만들자고 한 목소리 내서 같이 얘기하자는 건데 그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제가 배상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 금전적인 합의를 보자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제가 원하는 건 그거거든요. 혹시 그 필리핀에 계시는 교민들이 그럼 이런 상황에 이제 누구나 다 처해질 수 있는 거니까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네네. 좀 어떤 이런 것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도적으로 고쳐 나갈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이제 그렇게 기대하기에는 사실은 필리핀이라고 하는 사회가 쉽지 않은 곳이다 보니까 한인들은 이런 일에 대비해서 어떻게 하면 좀 어떤 준비 이런 게 필요할 수 있을까요? 하다못해 그 지갑 속에 비상 연락처라도 넣어 갖고 다녀야 되는 건가는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저희 변호사도 저희한테 어드바이스 하는 게 지갑 속에 비상 연락처를 넣고 다니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한인들 사이에서도 저희 댓글들을 보시면 자기 스스로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대사관에서 나서주지 않는 거를 원망을 많이 하고 있어요. 대사관에서 사실 조금만 나서주고 신경을 써줘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수도 있을 건데 그걸 기대하고 있는 교민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 기대권을 놓을 수가 없어서 기대하고 있고요. 믿고 있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기를. 아이고, 하여튼 오늘 정말 좀 어려운 말씀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굉장히 좀 힘이 좀 드는데 말씀을 해주시는 입장에서는 이런 일을 직접 당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입장에서 얼마나 좀 힘드시겠어요.
예. 아무쪼록 일들이 좀 잘 해결되었으면 하고요. 네네. 뭐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만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남은 유족들도 하루빨리 좀 기운을 차리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오늘 어려운 말씀인데 네. 이렇게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필리핀 전문 팟캐스트 방송 피노이 나인텐은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팟빵 게시판에 방송 청취 소감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 꾹, 하트 꾹 눌러주세요. 방송 녹음을 준비하면서 유가족들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나눴습니다. 한국의 부모님께서 사고 소식을 듣고 급히 마닐라로 오셨다고 합니다. 마닐라 공항까지 오는 그 비행기 속에서 몇 시간이 얼마나 초조하고 길게 느껴지셨을지, 또 자식의 임종을 지켜야 했던 그 부모님의 심정을 생각해보면 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전화기를 사이에 두고 하는 인터뷰였지만 얘기를 나누는 시간 내내 그 이야기를 듣는 입장에서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저와 비슷한 심정이실 텐데요. 듣는 사람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얘기를 어렵게 전해주신 형님 이영수 씨와 그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인터뷰를 마치고도 계속해서 머리에 그런 말씀들이 남아 있습니다. 동생을 살릴 수 없다는 건 잘 안다. 하지만 똑같은 일로 이렇게 허망하게 사람이 가면 안 되잖아요. 하셨던 말씀 말이죠. 카레이서들은 경기복인 그 레이싱 수트에 자신의 이름과 혈액형을 새겨 넣는다고 합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그만큼 급박한 대처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필리핀이라는 곳이 우리 교민들이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서 지갑에 넣고 다녀야 할 정도의 곳이라면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느끼지만 그것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게 또 다시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루속히 우리 대사관과 교민사회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지 교민들의 기본적인 안전 대책조차 없이 한국과 필리핀이 더 가까운 나라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건 좀 모순된 얘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녹음을 마치고 녹음기의 정지 버튼을 눌러야 하는데 손이 좀 떨리네요. 저도 잊고 살아왔는데 제게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기도 해야 하는데 가족을 잃는다는 건 시간과는 상관이 없는 일인가 봅니다. 오늘 피노이 나인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세부 지역은 아침 기온 24도, 낮 기온 31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 소식도 있고요. 여러분 모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